안녕하세요. 소국회원 여러분,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근심이 많은 이때에 여러분과 함께 어반 스케치로 미술 수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반 스케치라는 건 풍경화를 멀리 나가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안에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소품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반 스케치 도구는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연필, 그리고 지우개와 그리고 검은색 펜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물로 그려지는 색연필 컬러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제가 자세한 설명 계속 해드릴 테니까 함께 좋은 수업 해봐요. 요즘에 날씨가 참 좋죠. 봄날이라 봄꽃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서 하얀 도화지 위로 그려 옮기는 건데 사실 좀 두렵죠. 어떻게 그려야 될지 제가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그림에 한 가로 세로 2분의 1씩 나누는 거예요. 가로 세로를 2등분하고 가로를 또 2등분해서 이 중앙 지점쯤 되는 곳에 작은 꽃몽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지에 2등분 나누고 또 4등분 나눠서 가운데쯤 꽃몽오리가 있는 지점 기억하죠? 그러면 꽃몽오리가 있는 지점이 아마 이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꽃이 있는 사이즈가 한 요쯤 되겠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가지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신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4등분 해서 스케치를 한다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왼편에 작은 꽃몽오리가 또 보이네요. 여기 맞춰서 가지를 이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필로 그릴 때 너무 진하게 그리면 나중에 지우개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볼 수 있는 정도로 연하게 지우개질을 해도 너무 편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느 정도 위치를 잘 잡았죠.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제가 좀 뛰어넘어서 연필 스케치 한 곳에다가 아까 까만색 펜 이야기했죠. 그 펜으로 따라서 깨끗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펜을 하지 않았어요. 연필 자국 그대로 뒀습니다. 이유는 조금 앞에 꽃과 뒤에 꽃에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불로 연필선만 남겨두고 나중에 색연필로 할 거예요. 대신에 지금 연필 펜으로 검은 펜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무 줄기에 세세한 표현을 해주려고 합니다. 나무가 거칠잖아요. 이 거친 느낌을
물감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펜으로 그 거친 느낌을 표현해 주는 거죠. 거친 부분을 찾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림 중에도 그림자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습니다. 또 어두운 부분. 자, 제가 또 새로운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로등 있는 지역에 그림을 그렸는데 가로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뒤에는 연필로 표현해 놨죠. 또 이건 이제 밥그릇 예쁘게 표현한 건데 이것도 펜으로 열심히 무늬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부분에 제가 펜으로 한 거 보이시죠? 자, 제가 조금 더 했습니다. 자, 그친 나무 질감이 잘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색연필을 가지고 색칠을 해 볼 건데, 자, 이거 분홍꽃이니까 핑크색으로 색깔이 강한 부분을 먼저 칠했습니다. 그리고 붓에 물을 묻혀서 번지게 하는 거죠. 이거는 잘 다뤄봤으니까 아시겠죠? 색연필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 물을 하면 수채화 느낌으로 바뀐답니다. 또 나무에 짙은 갈색을 가지고서 나무의 느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갈색을 칠한 뒤에 붓에 물을 묻혀서 번지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펜 칠했던 자리는 더 선명하게 진해지죠. 여러가지 갈색을 쓰지 않아도 펜 효과로 얼마든지 나무의 거친 느낌, 그림자 느낌 다 내줍니다. 그리고 한 색깔만 하지 않고 이렇게 붉은 색이 보이는 부분에 붉은색이나 또는 파란색이나 갈색만 쓴 단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색을 칠해 보는 거죠. 그리고 갈색으로 하고 난 다음에 붓에다 물을 묻혀서 이렇게 번지게 하면 붉은색, 파란색, 갈색이 혼합이 돼서 색이 참 잘 어우러집니다. 색은 빛에 반사된 색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주변의 어떤 사물에 따라서 빛은 여러 가지로 바뀐답니다. 자, 지금 제가 물 위에다가 색연필을 칠했더니 굉장히 진해집니다. 아직 마르기도 전에 칠해보시면 색감을 가장 진하게 표현, 똑같은 갈색인데 느낌이 확 달라지죠.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예쁜 색깔들이 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뒤에 있는 꽃에 페인으로 그려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핑크색으로 꽃의 잎을 그려주고 바로 물감으로 물을 묻혀서 색을 하면 되거든요. 형태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 핑크색 바깥에 오히려 제가 물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꽃의 외곽에 짙은 부분을 표현해 주고자 이제 갈색으로 칠해서 외곽의 어두운 색을 표현합니다. 배경이라 푸른색 느낌도 있고 초록색 느낌도 있고 갈색 느낌도 있는 여러가지 색이 혼합되어 있죠. 저는 이 배경을 대폭 연하게 그려볼 생각입니다. 물을 묻혀서 번지게 하면 아주 부드럽게 배경 처리가 된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에 꼼꼼하게 이제 주변에 보이는 나무들까지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벚꽃이 하얀색이라 흰색만 남겨둬야 될 것 같지만 그 음영에 따라서 어떤 곳은 핑크색이 좀 진하기도 하고 연하기도 하고 다양한 색이 보이죠. 마르면 약간의 색이 바뀌기도 합니다. 꼼꼼하게 묘사해 줄 것들이 하나씩 보이죠? 자, 이제 제가 다른 샘플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과가 있고 또 음료가 있고 한 것을 옮겨본 그림입니다. 자, 이게 펜으로 그려서 색깔을 입힌 겁니다. 밝은 부분은 연하게, 그리고 짙은 색, 빨간색 부분을 선명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펜이 그려진 부분은 색깔을 아예 안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무의 질감이 잘 살아났죠? 도마에 있는 나무, 그리고 사과 주변의 음영이 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음료 있는 사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도 다 칠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면 분할해서 스케치한 다음에 중요하게 포인트가 되는 색만 칠해서 더 선명하게 잘 보이게 했습니다. 주인공이 두드러진 거죠. 자, 이 그림도 소세지 그림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건 펜을 쓰지 않고 수채화로만 한 건데 붓으로만 한 거예요.
이것도 앞에 주인공을 튀게 하고 뒷 배경을 흐리게 한 경우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사진에서 보여주지 않는 거리감이 잘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작품이 어느 정도 완성됐을까요? 저는 한 이 정도 완성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스톱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주변에 한번 배경도 한번 칠해보고, 이렇게 이파리 부분도 줄기 부분도 한번 칠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붓으로 색칠해 놓은 자리를 한번 또 문질러서 이렇게 느낌이 좀 몽환적이면서도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것 같네요. 선명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물기가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 그랬죠. 자, 이 위에 갈색으로 배경을 해주겠습니다. 갈색만 하면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란색도 살짝 섞고요. 다양한 색을 섞어서 하면 훨씬 그림이 풍성해 보인답니다. 색연필로 하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기가 쉽지요? 자, 이게 벚꽃의 뒷부분에 꽃잎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핑크색 톤이 살짝 흐르면서도 붉은 빛이 있고, 이 붉은색만 있으면 색깔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갈색도 약간 있으면서 좀 더 짙어진 느낌이 나는 겁니다. 여기를 또 물을 묻혀서 밝은 쪽에서부터 어두운 쪽으로 물을 묻혀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림 속에, 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물을 어느 쪽에서 또는 색은 어떤 색부터 써야 될지 궁금한 거 많잖아요. 이렇게 밝은 쪽에서 항상 깨끗한 물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석구석 다시 예쁜 색깔로 손을 보시면 됩니다. 자, 벌써 아래쪽 꽃까지 완성하게 됐네요. 자, 어떻습니까? 봄꽃의 느낌이 물씬 납니까?
사진과 다른 느낌의 또 그림이 완성돼 갑니다. 자, 배경이 되는 색깔들을 한번 칠해보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네요. 이 줄기의 밑부분에 빛이 들어오는 부분과 또 빛이 없는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 주는 것이 그림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해 주는 거죠. 나무 줄기를 그리는데 제가 지금 들고 쓰고 있는 건 푸른색 펜이에요. 남색.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의외로 이런 푸른 느낌이 더 선명하고 더 짙은 나무색을 강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갈색과 함께 섞어주면 이미지가 아주 선명한 느낌의 나무를 표현하기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향해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 가지신 것 같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을 건데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마워요. 다양한 그림들을 가지고 그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눈으로 확인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완성도 높이 끝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주 멋진 그림이 된답니다. 저도 지금 완성해 가니까 멋진 그림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스스로 아주 뿌듯해 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돼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까? 저도 조금 더 손을 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동안 나중에 또 쉬다가도 또 보고서 저기 조금 더 해야지 그러면 조금 더 그리시고 또 여기 좀 더 해야지 그러면 조금 더 그리시고 그러면 아주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따라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만나면 그 작품들 다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만납시다.